예, 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예, 한반도 통신의 최한욱입니다. 딴짓하다가요 들어갈 타이밍을 놓쳤네요. 예, 원래 이거보다 좀 빨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 신청곡 준비하느냐고 노래 찾다가 잠시 까먹어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좀 시작부터 이상하게 가네요 오늘. 예, 오늘 뭐 긴급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야, 이거 이제 전쟁이 터지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예. 북한에서 최고사령부 특별작전 행동소조, 특별 행동이 곧 개시된다라고 통고를 했네요. 통고를 했습니다. 총선 이후에 특히 저기 북한의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행사 이후에 그 북한에서 강도 높게 지금 이명박 정부를 비난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연장선에서 나온 이러한 입장 발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전하고 좀 이게 좀 얘기가 좀 다르죠. 뭐 이전에 보도가 나오고 언론에서 뭐 떠들고 집회를 하고 뭐 이런 건 있었는데, 지금 통고식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고 통보 형태로 지금 발표를 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종의 지금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 지난주 한 주간 내내 북한에서 연일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을 했는데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반도 통신 뭐 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네요. 북한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정말로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지, 행동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향후 한반도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정말 전쟁이 터지는 건지, 보따리 싸야 되는 건지, 라면을 사야 되는 건지, 아주 또 때마침 한반도 통신이 방송되는 날, 이런 또 놀라운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요, 정말 위기가 아니라 전쟁의 문턱까지 다가선 한반도 정세, 과연 한반도 어디로 갈 것인지, 이명박 각하는 무사하실 것인지를 주제로 여러분들과 2시간 동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요, 본격적으로 한반도 통신 시작하겠습니다. 장기와 얼굴들의 우리 발칙한 청취자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네요. 별일 없이 산다. 참 별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첫 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뭐냐 하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 네가 들으면 십중팔구 불쾌해질 얘기를 들려주마. 오늘 밤 절대로 두 다리 쭉 뻗고 잠들진 못할 거다. 그게 뭐냐면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 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 없다. 이건 네가 절대로 믿고 싶지가 않을 거다. 그것만은 사실이 아니길 엄청 바랄 거다. 하지만 나는 사는 게 재밌다. 하루하루 즐거웠다. 나는 사는 게 재밌다. 매일매일 신난다. 나는 사는 게 재밌다. 하루
하루 아주 그냥 예, 별일 없이 산다. 예, 나는 하루하루가 재밌다. 예, 참 이거 뭐 참 안타까운 노래죠. 예. 아까 발칙한 님이 그런 글을 써주셨나요? 아니군요. 예, 손님 94389님. 예. 웬만하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 좀 드리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애칭을 좀 써주세요. 이렇게 번호로 불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예. 무슨 뭐 마트에 치킨도 아니고 예. 애칭을 써주십시오. 애칭을. 예. 아무튼 94398님. 예. MB가 국민을 조롱하며 부르는 노래 같네요. 예.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이렇게 가사를 들어보니까 진짜 그런 느낌이네요. 예. 슬슬 하루하루가 재밌다. 예. 난 별일이 없다. 니들은 그죠? 예. 니들은 발악을 해봐라. 예.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판을 뒤집는 그야말로 역전의 명수 MB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듯한 약간 첫 곡을 기분 나쁘게 갔습니다. 이거 국민이 별일이 없어야 되는데 국민은 별일이 많은데 하루하루가 정말 뭐 재미가 아니라 짜증나 죽겠는데 각하는 하루하루 별일 없이 하루하루가 재미있게 보내시고 계시군요. 근데 뭐 그런 시간도 머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심상치 않은 국민들은 이렇게 약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북한을 약 올리는 거는 여러 가지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북한 사람들 좀 특이하잖아요. 우리가 보길 때는 뭐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뭐 10여 년 이상 북한 문제를 이렇게 연구해 본 결과를 보면은 저는 오히려 북한 사람들이 좀 상식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타협하고 그죠?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대략 참고 살고 뭐 힘이 없으니까 우리 국민들 서민들 뭐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뭐 자신들이 힘이 있건 없건 간에 할 말을 하고 우리는 할 건 한다. 이런 태도로 초지일관 지금 살아가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뭐 괜찮은 인생관이에요. 그죠? 당장 죽더라도 난 할 말을 하고 할 짓은 하고 살아야 되겠다. 밥은 굶더라도 할 건 해야 되겠다라는 독특한 이런 정신 세계를 북한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이제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상식을 보면 저러다가 큰일 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야말로 좀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들의 이러한 그 삶의 행태죠. 저도 유사해요. 저도 사회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좀 웬만한 건 보고 참고 그냥 뭐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르는 척 뭐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전 그게 안 됩니다, 진짜로. 뭔가 이 잘못된 게 있으면 가서 뭐 고함이라도 쳐야 되고, 그죠? 뭐 이렇게 타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뭐 밥 굶고 살면 되지 뭐, 그죠? 뭐 내가 뭐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누구 밑에 가가지고 빌빌 기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사고, 할 말은 하고, 멋대로 살고, 뭐 감옥에 끌고 가면 끌고 가라 이거예요. 그냥 차라리 감옥 가서 마음 편한 게 낫지. 뭐 사람 쥐죽은 듯이.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뭐 누구는 뭐 왕우장상으로 태어나고 뭐 누구는 그리고 뭐 비주류로 태어났습니까? 누구는 주류로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난 것도 열받는데, 그죠? 찍소리도 못 하고 살면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할 만한 하고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 피곤하죠. 뭐 저는 뭐 여러분들께 저 같은 인생을 제가 뭐 이렇게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캐릭터가 그렇다 이런 거죠. 그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인생을 순탄하게 살 수는 없죠. 그리고 너는 왜 그러냐 도대체 인간형이 뭐 저희 주변 분들 지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저는 북한 사람들 하는 행태가 좀 이해되는 건 있어요. 그래서 뭐 종북이라고 뭐 종북 좌파라고 제가 욕을 얻어먹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할 말하고 살아야죠. 뭐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인데 뭐 큰 나라 힘센 나라 눈치 보고 남의 나라 눈치 보고 그러고 어떻게 삽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독특한 이제 역사적으로 독특한 캐릭터를 형성해 온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할 건 한다. 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밥을 굽는 한이 있어도
할 건 해야 되겠다 이런 형태의 캐릭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년간 그런 능력을 이 사람들이 이제 키워왔죠. 키워왔습니다. 이른바 뭐 성군 정치라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이제 군사적 능력을 계속 증대를 시켜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미국도 이게 참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갖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는 그냥 이제 말로 끝날 이럴 상황이 지금 아니게 됐어요. 아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하가 지금 이거 뭐 북한하고 이렇게 좀 각이 쓰는 문제, 뭐 국민들하고 각이 쓰는 문제는 선거 이기면 땡이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하고 각이 쓰는 문제는 이게 해결책이 없어요. 뭐 달랠 길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뭐 무마할 길이 없어요. 결국은 이제 한판 붙는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거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 집중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주간 한반도 통신 뭐 다 관련된 뉴스들이네요. 먼저 보내드리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한반도 정세 어디로 갈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예.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네요. 4월 18일 바로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기념행사 끝나자마자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뭐 남쪽 반북 단체들과 그 다음에 뭐 이명박 대통령도 북한의 이런 지도부를 뭔가 비난하는 이런 행위들 혹은 메시지들이 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강력한 이런 경고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비록 성명에 따르면요, 비록 서울 한복판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최고 존엄을 헐뜯고 건드리는 도발 원점으로 되고 있는 이상 모든 것을 통째로 날려버리기 위한 특별 행동 조치. 이게 이제 주목할 포인트예요. 특별 행동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를 했습니다.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 따르면은요, 그 무슨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소속의 제가 뭐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이거는 언론 보도기 때문에 그대로 옮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대로 옮겨야 되냐면 사실 표현이 상당히 거친데 왜 그대로 옮겨야 하냐면요, 이런 거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격앙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소속의 늑다리 반동들과 꼭대기에 피도 마르지 않은 깡패 대학생 무리들을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곳곳에 내몰아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무지막지한 망나니 짓을 벌려놓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이명박 역적 패당이다. 지금 이명박 역적 패당은 어중이 떠중이들을 내몰아 감히 우리 최고 수뇌부를 형상한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총질까지 해야 되는 난동을 부리도록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태양절을 경축하는, 그러니까 김일성 주석의 탄생일을 태양절이라고 북한에서는 가장 큰 명절로 이렇게 국경일로 지정을 해놨죠. 그래서 태양절을 경축하는 우리 군대 성대한 열병식이 끝난 직후부터는 동아일보를 비롯한 악질적인 보수 언론 매체들을 동원해 우리의 존엄 높은 영상 모습까지 날조하여 나름대로 광고하면서 무엄하게 놀아대고 있다. 뭐 이렇게 그 이른바 뭐 패러디물 비슷하게요. 언론에 그 좀 이렇게 북한 지도부의 모습을 그 희화한 이런 뭐 사진들이랄지 만평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죠. 아마 그와 관련해서 보수 언론들의 이런 행태에 관련해서 이제 불쾌한 심정을 특히 동아일보를 거명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당면한 목표는 특대형 도발 행위에 이골이 난 역적 패당과,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추종자들의 숨통을 끊어버리고 도발 원점들을 이 땅 이 하늘 아래서 흔적도 없이 탕쳐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록 서울 한복판이라고 하여도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날려버리기 위한 특별한 행동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미 뭐 서울 불바다 발언, 청와대 불바다 발언이 뭐 이미 있었기 때문에 뭐 그의 연장선에서 지금 언급이 됐는데요. 특별 행동 조치라는 구체적 표현이 등장한 점이 주목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 행동으로 진입될 수 있음을 경고한 이런 지금 움직임이네요. 이와 지금 또 유사하게 조평통, 조평화통일위원회죠. 북한의 이제 주요한 대남기관인데 조평통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거론을 했는데요. 지난 16일, 그러니까 4월 16일이죠. 이명박 역도는 우리의 태양절 경축 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때 인터넷, 라디오 연설
출연하여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 체제와 존엄을 헐뜯는 존엄을 악랄하게 헐뜯었다라고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국우익 늑다리들과 어용 보수 청년 단체들을 비롯한 어중이 떠둥이들까지 내몰아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사격 표적으로 삼고 위인들의 초상화에 불손한 짓을 감행하는 극악무도한 광란극을 서슴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하네요. 그 작년이죠. 작년 6월달에 예비군 훈련장에서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사적 표격지로 사용을 하면서 사실은 북한의 이른바 최고 지도부 최고 존엄 모독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때부터 북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올 또 2월달이었죠. 군 내무반에 북한의 이제 최고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이런 이제 사진이 전시가 돼 있는 것, 전시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사진이 공개가 돼가지고 또 뭐 성전을 선포하고 3월 한 달 내내 북한에서 그야말로 뭐 시위와 집회가 이어지는 등 전쟁 전야까지 가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그것을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행위들이 보수 단체들하고요, 어버이연합을 비롯해서 보수 단체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지금 나서가지고 얘기가 있었고 보수 언론들도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최고사령부 명의로 발표가 됐다는데 뭐 김정은 총사령관, 최고사령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최고인민회의 당 대표자 회의가 연이어 개최되면서 이제는 뭐 명실상부한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을 했고 김정은 시대가 이제 선포가 됐는데 그러한 시기에 북한의 이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뭐 김일성 주석을 비난하는 이런 남쪽의 행위들이 벌어지게 되면 북한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뭐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체제를 시험해 보는 뭐 이런 움직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뭐 김정은 지금 제1위원장도 집권 초기에, 뭐 표현하자면 집권 초기에 어떤 지도력을 시험해 보게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몰리게 돼버린 거예요. 뭐 북한 주민들이 지켜보겠죠. 이걸 김정은 그 제1위원장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면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지도력의 손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뭔가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건데, 이게 바로 또 북한이 뭐 몇 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행사 전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이와 이어서요, 두 번째 소식인데요. 20일 날 이런 성명이 발표가 되자마자 평양시 군민대회가 대규모 군민대회가 김일성 광장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은요, 아주 상세히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참 뭐 이게 참 이거 뭐 방송으로 제가 이걸 인용을 해야 될지 상당히 참 민망할 정도로 거의 뭐 김용민 막말이 선거 때 참 논란이 됐는데 뭐 거의 막말 수준의 뭐 이런 지금 표현들이 다 등장을 했습니다. 이걸 뭐 근데 뭐 안 옮길 수가 없네요. 이게 정세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이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뭐 이거 표현법으로 우리가 유출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안 옮길 수가 없겠습니다. 뭐 양해를 해주세요. 중앙통신에 따르면요,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개만도 못한 이명박 쥐새끼 무리가, 뭐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제 쥐까지는 나오고요, 새끼는 이제 XX 표시로 해서 보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뭐 좀 쥐 이렇게 다 유추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지금 저는 뭐 방송이기 때문에 이거 뭐 그대로 옮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명박 쥐새끼 무리가, 남쪽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 북한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공화국의 최고 존엄을 함부로 모독하는 천하무도한 악행을 저지른 소식에 격노한 평양 시민들이 지금 거리로 떨쳐나와 김일성 광장을 비롯한 주요 광장에 운집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남쪽으로 이게 아마 속보로 지금 계속 보도가 됐어요. 미리 준비가 된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속보로 보도가 된 걸 봐서는 남쪽에 이제 촛불 집회 비슷하게 뭐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온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하면은 뭐 김일성 광장에
준비된 뭐 10만이건 20만이건 준비된 이런 시위대가 결집이 돼가지고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된 보통 집회가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김일성 장과 광장을 비롯한 평양시내 주요 광장마다 다 운집을 했다 이런 걸로 봐서는 뭐 기본은 이제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된 행사 기본이겠죠. 그런데 그게 뭐 참가할 수 없는 뭐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뭐 김일성 광장이 좀 또 비좁을 수도 있겠죠. 다 쏟아져 나오면은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곳곳에서 이렇게 촛불 집회 비슷하게 행사가 좀 진행된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공식 보도를 하는데 뭐 쥐새끼물이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아까 뭐 말씀드린 성명과 조평통과 이제 최고 사령부 성명에서 했던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됐다. 이러면서 대화장 풍경을 스케치를 해줬는데요. 구호들이 뭐 이런 구호들이 있었다라네요. 이명박 지새끼 무리들을 이 땅 이 하늘아래서 흔적도 없이 죽탕쳐 버리자. 우리의 최고 졸업을 헐뜯은 도발 원점을 통째로 날려버리자 등의 격렬한 구호들이 진행이 걸려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회에서는요, 아까 앞서 언급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조선인민군 부참모장인 상장 오금철 상장이 이제 전달했다 이렇게 보도하면서요, 뭐 각계 연설들을 쭉 소개를 했는데, 뭐 상당히 거친 연설들이 많이 나옵니다. 연명수 실명을 거론했어요. 인민군 군관. 또 연설이 소개가 됐는데요. 미일상전에 특등죽으로 된 이놈의 새끼가 참 뭐 북한인 이런 공식 행사에서도 이런 거친 표현들 많이 쓰는 모양입니다. 이놈의 새끼가 위성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구분 못하여 우리의 위성 발사를 군비 경쟁의 산물이라고 제쳐대고 있으니 이명박이야말로 지적 지수가 2메가밖에 안 되어 정치 군사의 초보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천치가 분명하다. 지금 한 두 문장, 세 문장 정도 되는데요. 이놈의 새끼. 지적 지수가 2메가다. 무지몽지한 천치가 분명하다라는 아주 거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쥐무리들을 새무리당이라고 그러는데 쥐무리당이네요. 이 둥지를 틀고 있는 서울의 청와대는 물론 최고 존엄을 헐뜯은 도발의 원적까지 흔적도 없이 송두리째 죽탕쳐 버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몇 분 동안이면 지구상 어디에 있는 적이든 날려보내고 없애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타격 수단과 방법이 있으며 이명박 새끼와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이것도 괜히 또 끌려가지고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언론에 보도된 거 저 인용하는 거예요. 오늘 또 보니까 오늘 시청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공항 기간에서요. 방송을 많이 참여를 하셨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이런 발표가 나오고 그나마 뭐 북과 유사한 입장, 북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런 생각을 가진 방송으로 바로 첫 방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공항 기간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나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시청률이 상당까지는 아니고 다소 높은데 제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 제가 저기 언론에 보도된 걸요 인용하는 거예요. 뭐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제가 또 그렇고 뭐 모욕죄나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 또 걸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아닙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북한 분위기가 어떤지 정확히 이해를 제가 시켜드리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인용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직접적으로. 근데 표현이 너무 거칠어가지고요. 저도 뭐 제가 방송할 때도 좀 뭐 이런 좀 센 표현들이 간혹 나오곤 하는데 저보다 더 안 해요. 인용하기가 민망하긴 한데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시려면은 뭐 그대로 인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명박 새끼와 그를 추종하는 악질 보수 언론들은 우리 혁명 무력 안에 혁명 무력 조준경에 들어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게요. 이 사람은 이제 군인이니까 군사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뭐 지식이 있을 텐데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지구상에 그 어디에 있는 적이든 몇 분 동안이면은 날려보낼 수 있고 없애버릴 수 있는 강력한 타격 수단이 있다. 몇 분이라고 표현했는데 보통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아마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무리 뭐 빠르다고 해도 뭐 한 30분? 30분 정도는 걸립니다. 이 사람이 그냥 뭐 수사적으로 쓴 건지 모르겠으나 몇 분이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군사적 또 측면에서 주목되는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또 이제 봉원익 조선직업동맹 부위원장 뭐 우리 쪽으로 얘기하면은요,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도 되는 이런 직위에 있는 분이죠.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체 노동계급은 투철한 조국 수호 정신과 철석의 의지를 지니고 한
차지에 쇳물을 뽑고 한 장의 벽돌을 쌓아도 이명박 쥐새끼 무리들의 대갈통에 멸적의 불소나기를 퍼붓고 원수의 가슴팍에 징벌의 포탄을 안기는 심정으로 전투적으로 일해나겠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김화숙 사동구역 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뭐 남쪽식으로 얘기하면은 전농, 뭐 군당위원장, 뭐 이 정도 되겠네요. 뭐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뭐 굳이 비유를 하자면,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나 최대의 격동 상태를 유지하여 역도의 쥐상통 쥐머리죠. 보이는 족족 천조각 만조각 내는 심정으로 올해 농사를 짓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남철 청년동맹 부위원장, 한국청년연대 뭐 부장, 뭐 이 정도 비슷한 거네요.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1100배의 보복 일념으로 인민군 입대를 다시금 열렬히 탄원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명박 쥐새끼 무리들이 날치고 있는 서울 바닥을 깨끗이 쓸어버려야 인민들이 편안해지고 민족의 화합도 나라의 통일도 온다는 것이 오늘의 민심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최영림, 최룡해, 리용호, 김정각, 박도춘, 김영춘, 김기남, 최태복, 양영섭, 강석주, 김원홍, 리명수, 김양건, 문경덕, 곽범기, 노두철, 김영대 등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물론 뭐 김정은 최고사령관하고 김명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 장성태, 김경희 뭐 이런 뭐 비중 있는 인물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것을 제외하면은 좀 북한의 뭐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사실은 뭐 공식적 입장과 다름없는 이런 행사였는데, 뭐 표현을 보면은, 그죠? 이게 뭐 참 뭐 옮기기가 민망할 정도의, 그죠? 뭐 쥐새끼 무리, 그죠? 뭐 이매가, 천치, 그죠? 이놈의 새끼, 쥐무리, 이명박 새끼, 뭐 있습니까? 쥐새끼 무리들, 쥐상통, 뭐 이런 아주 거친 표현들이 여과 없이 지금, 그죠? 국가 공식 행사와 다를 바 없는 이런 행사에 언급이 됐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북한의 지금 어떤 그 감정이 크게 격양돼 있는 상태 아닌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아까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인민군 특별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가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이죠. 오늘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뭐 더 자세히 본격적으로 이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이네요. 북한 인공위성을 계속 발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19일입니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뭐 북한의 나사 같은 데죠. 나사에서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아무리 떠들고 지져도 서방 사회에서 위성을 계속 발사하겠다. 뭐 지난주에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발표가 됐죠. 뭐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하면서 제재를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이 발표가 됐는데, 그에 대한 뭐 대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는요, 우리의 이번 평화적 위성 발사 과정을 전후하여 나타난 각이 세력의 움직임을 냉철하게 지켜본 데 대해 다음과 같은 원칙적 입장을 밝히게 된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째, 민족의 우주과학과 기술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올려세우자고 하여도 이명박 역도와 같은 특등주구로부터 특등주구들을 한시바삐 제거해버려야 한다 라는 게 첫 번째 입장이고요. 뭐 또 인공위성 쏘는데도 얘기가 나오네요. 두 번째는 우주과학과 기술을 궤도 위에 올려세우려면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적대 세력의 온갖 방해책도 짚부수고 나라의 자주권을 철저히 수호해 나가야 한다는 것. 셋째,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일 반동들과 그 추종 세력들의 온갖 방해를 짚부수며 선군의 길을 따라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더욱 억세게 전진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세 가지 입장이 거의 뭐 유사한 거네요. 하여튼 우주 개발하는데 방해되는 거는 우리가 무시하고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위성의 구체적인 발사 구상과 관련해서는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미 광명성 3호가 궤도 위에 오르지 못한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이면 과학적인 해명을 내린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뭐 그 원인 규명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터득한 모든 과학 기술적 자료들과 소중한 경험들은 앞으로 우주 개발에 더없이 귀중한 미천으로 큰 성공의 믿음직한 담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는
우주개발 기구들을 최첨단의 요구에 맞게 확대 강화하고 나라의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실용위성들을 계속 쌓아 올리는 것을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 우주 개발 계획이 있다. 그 지지난주였죠. 예, 조선신보 뭐 제일 총련이죠. 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5개년 국가 우주 개발 계획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걸 재확인해주는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최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위하여 총돌진하는 주체주선의 장엄한 기상은 우주 정복을 위한 투쟁에서도 남김없이 발휘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계속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특히요, 특히 이제 유엔 결의와 관련해서 우리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위반이고 조미 합의에 대한 그러니까 북미 합의에 대한 엄중한 파기행위며 저들에 대한 군사적 도발로 된다는 억지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까지 미국이나 기성의 위성 발사국들이 자기 위성을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발사한 적이 있었으며 운반 로켓을 쏘아 올린 다른 나라의 위성은 위성이 아니라고 규정한 전례가 있는가라고 되물으면서 우리는 애당초 적대 세력들의 불순한 기도의 산물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인정한 적이 없다. 더구나 거기에도 우리의 위성 발사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다. 229 합의에도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더 이상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위성 발사를 이게 불허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뭐 계속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엔에서 일단 뭐 의외로 지난주에 제가 중국이 뭐 참여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북중 관계를 고려할 때 그래서 의장 성명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만약에 대응을 하더라도 뭐 수사적인 대응이 그치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뭐 전망이 빗나갔습니다. 의외로 중국 쪽에서 상당히 뭐 북한의 이런 핵무장과 뭐 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상당히 뭐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또 다시 한번 재확인은 됐고요. 뭐 이미 2009년도에도 뭐 그런 행보를 보였죠. 그와 관련해서 북중 관계가 다소간 냉각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수차례 방문을 하면서 뭐 전통적인 북중 혈맹 관계를 이제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또 인공위성 발사 이후에 중국이 또 옛날 생각이 나는지 다른 입장을 취하면서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이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되자마자 뭐 북에서도 지금 이런 언급이 나오는 걸 봐서는 지금 뭐 인공위성 발사뿐만 아니라 핵실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이런 움직임이 예상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앞으로 뭐 구체적인 전망가에서는 좀 이따 더 얘기를 하죠. 이런 북한의 입장 관련해서요 교토통신이 또 확인을 했는데요. 20일 교토통신 일본의 교토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북한 동창리 발사장에 또 다른 미사일이 있다라는 보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발 소식통을 서울발로 한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를 했는데요. 13일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북서부 동창리 발사장, 북한에서 이제 서해 위성기지, 위성 발사장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발사장 시설 내에 또 다른 미사일 한 기가 남아 있다. 이는 이제 미국의 정찰 위성의 정보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뭐 3월 23일 평양의 이제 미사일 공장에서 동창리 발사장으로 인공위성이 이동을 할 때 한 기가 아니라 이미 두 기의 동체가 옮겨진 사실이 이제 확인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마 북한이 실패도 일정하게 염두를 두고 하나를 또 뭐 미리 준비를 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립을 해서 발사를 추진하는데 이게 뭐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으니까요. 아마 5월 중에는 북한이 2차 인공위성 발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뭐 언론 보도에서도 한국 지금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는데 북한이 핵실험 준비가 다 마무리가 됐다 이런 또 보도가 있었죠. 아마도 이제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북한의 뭐 이미 유엔에서는 의장 성명이 발표가 됐고 229 합의가 사실상 이제 깨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이어서 이제 북한이 행동 조치로 넘어가는 또 여기 아까 특별 행동 조치를 하겠다라는 또 입장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5, 6월 한반도 정세가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는 더 자세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치환 씨예요. 귀뚜라미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파도 콘크리트며 좁은 틈에서 숨 막힐 듯 더하는 울음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어 보내는 내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누구의 가슴 위로 실려갈 수 있을까
예, 안치환의 귀뚜라미 보내드렸습니다. 예. 그 이제 제 노래 보내드리면서요. 예, 채팅창을 좀 보니까 제가 뭐 그 일부러 욕을 하고 싶어가지고 인용을 한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전 뭐 그런 뭐 쥐물이니, 예, 뭐 무슨 새끼니, 이놈의 새끼니, 예, 쥐상통이니 이런 말을 제가 입에 담을 만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좀 우아한 사람입니다. 예. 무조건 북한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이명박 뭐 쥐물이니, 이명박 쥐상통을 뭐 그죠? 천개 만개로 쪼개버리겠다느니, 예, 그죠? 이매가니 천치니 이런 말들은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 저는 이제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반도 주간 한반도 통신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 주간 이제 뭐 남북 관계와 관련된 소식들을 제가 전해드리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여러분들께 이제 보도를 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뭐 표현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예? 제가 뭐 쥐물이 쥐새끼, 뭐 이새끼, 이놈의 새끼, 쥐상통, 대통령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에이, 그건 아니죠. 아무리 이게 지금 막 가는 방송이라도 우리 대통령 각하한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개만도 못한 뭐 쥐새끼 물이라는 둥 각하를 그죠? 뭐 이놈의 새끼라는 둥, 예, 뭐 이매가라는 둥, 이런 말을 그 방송에서 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터넷 방송이라고 그래도요. 그럼 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죠? 뭐 개만도 못한 대통령이 개만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대통령이 쥐대가리면은 예, 쥐상통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는 뭐 결코 제가 뭐 그 북한의 이런 보도를 인용하면서 뭔가 뭐 대리 만족을 느꼈다더니, 예, 일부러 뭐 자꾸 반복을 하고 있다더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각하가 문제가 많죠. 예, 문제가 많습니다. 뭐 각하 지금 집권 4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뭐 쥐새끼니 쥐물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옳은 그런 저는 행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에서 그랬다는 거죠. 예, 북한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아무리 쥐새끼 같아도, 예, 아무리 하는 짓이 쥐물이들 같아도,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뭐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죠? 대통령을 잘 이렇게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예, 그래서 참 실패한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가야지. 뭡니까 뭐 막 쥐그림 같은 거 그려가지고, 예? 쥐이식 같이 아주 세계적인 이런 국제 행사를 치르는데, 예? 그거를 빈정거리려고, 예? 거기다 포스터를 쥐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훼손을 하고, 그러면 국민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죠. 그리고 아무리 대통령이 지능이 떨어지고, 예, 지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통령 이매가가 뭡니까 이매가? 그죠? 그건 너무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 이매가가 뭐예요? 예전에 뭐 김영삼 대통령도 뭐 IQ가 0.3이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저러잖아요. 자꾸 남쪽에서 쥐가 어쩌니 설치류가 어쩌니 자꾸 이러니까, 예, 북한에서도 이제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쥐새끼니 쥐물이니 뭐 이런 아주 원색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저는 뭐 같은 국민의 입장에서 이거 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근데 뭐 제가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이 이제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그죠? 예,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원문 좀 다소 제가 옮기기 좀 참 민망한 내용들이 많았지만은, 예,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지금 한반도 정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걸 다 읽어드린 것이지, 예? 뭔가 그걸 통해 가지고, 예, 각하를 뭔가 비아냥거리고, 예, 무슨 그죠? 욕을 이번 기회에 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주세요. 개만도 못한 이명박 쥐새끼 무리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그건 좀 그렇잖아요. 이명박 쥐무리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명박이 새끼 이런 말을 제가 할 수는 없죠. 이건 이제 북한이 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를 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좀 재차 확인을 드려요. 예, 저는 각하를 존경합니다. 각하 사랑해요. 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제가 아주 나중에 잘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그 신청곡을 제가 일단 확인한 게 제가 그 주간 한반도 통신을 보내드리면서 채팅창을 계속 못 봐가지고요.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일단 세 곡은 제가 확인을 했어요. 꽃다지의 내가 왜 요거 보내드리고요. 그 다음에 레드 제플린 스테어웨이 투 헤븐 요건 좀 노래 긴데 선곡이 아주 탁월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방송 주제랑 아주 제목 뭐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 잘 못해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란 뜻이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계단 Knocking on Heaven's Door 요거는 이제 반전 노래인데 요거랑 유사한 거죠. 비슷한 시기에 나왔죠. 그죠? 지금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한 발 한 발 오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요거 좀 길어도 오늘 선곡 탁월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발칙한 애청자님께서 이거 선곡하신 거죠. 천국으로 좀 가시려고 우리 각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웨스트 라이프, 웨스트 라이프의 노래가 있었죠. 까먹었네요. 이거 제목이 뭐였더라? 요거까지 제가 확인이 됐어요. 웨스트 라이프의 You Rise Me Up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You Rise Me Up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Rise Up 한다는 게 네가 나 열받게 한다 이런 거 아닌가요? 제가 영어가 안 돼가지고 뭐 대략 그런 비슷한 뜻 같은데. 너는 날 열받게 해. 너는 나를 뚜껑 열리게 해. 뭐 이런 제목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Rise Me Up 그죠? 각하 헌정 곡으로 신청을 해주신 건가요? 그죠?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곡 일단 보내드리고 다른 곡은 제가 놓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세 곡 다 보내드리면 방송 끝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만약에 채팅창 확인을 못해가지고 놓친 곡이 있으면 다시 한번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뭐 종이 저도 참 어젠가 그젠가 그 기사를 보고 황당했는데 뭐 북한에서 이번에 열병식 때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다, 뭐 종이로 만든 거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뭐 그와 관련된 좀 얘기가 채팅창에 잠깐 나왔네요. 근데 이 얘기만 잠깐 드릴게요. 본 얘기하고도 좀 관련 있는 얘기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만드는 것보다요, 종이로 그와 유사한 걸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게 더 최첨단 기술이에요.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종이로 약 30m짜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그것도 고화질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다 전 세계에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해외 취재진들이 다 들어가고 HD로 지금 다 촬영이 돼가지고 나갔는데 그거를 거의 뭐 실물과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그걸 이게 쇠인지 종인지 뭐 눈으로 봐도 쇠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종이로 그게 쇠로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면요, 그게 훨씬 더 최첨단입니다.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이에요. 그런 걸 만약에 북한이 할 수 있다면요, 북한은 정말 못하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차라리 인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고 하세요. 훨씬 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종이로 30m짜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걸 고화질 그죠?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전 세계에 보도가 됐는데 다 누가 봐도 눈으로 봐도 쇠로 보인다. 이거 뭐 게스트 66617님 연금술보다도 대단한 거죠. 그건 철로 금을 만드는 거랑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철로 금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석탄으로 금을 만든다 그러면은 세계 경제를 뭐 그냥 쥐락펴락 하는 거죠. 북한을 너무 이렇게 띄워주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좀 서방 진영과 보수 언론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북한을 깎아내리는 건 뭐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지향과 성향이 맞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에 일치하기 때문에 그건 뭐 계속 하시면 되는데, 그 북한을 본의 아니게 이렇게 띄워주는, 북한이 무슨 뭐 외계에서 온 나라도 아니고, 뭐 솔방울로 이게 수류탄 만든다는 얘기보다 더 황당한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김일성 주석이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고 뭐 가랑잎으로 배를 만들어서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종이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거의 뭐 유사한 모형을 만들었다. 이거는 수류탄으로 솔방울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판타지의 세계입니다. 제가 그런 거 좀 쓰지 마요. 쓰면 좀 그럴싸한 걸 써요. 차라리 종이가 아니라 그건 뭐 그냥 껍데기만 쇠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다. 뭐 이 정도만 했어도 제가 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또 소설 쓰는구나 이리 넘어가겠는데, 종이로 만들었다는데 아주 그냥 빵 터져 버렸습니다.
그것도 이걸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 저 이거 이제 댓글을 봤어요. 인터넷에 이게 무슨 댓글이 달리나 이런데 참 어버이 연합 얘기 아까 잠깐 나왔는데 뭐 대학생 젊은 사람들도 좀 간혹 있긴 하지만 이제 주되게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좀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댓글을 써놨는데 그걸 다 믿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북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자꾸 이러니까 어떤 지적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받게 되고 지지층은 확대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보수 꼴통이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상식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꾸 그 뭔가 중도층을 견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중도층을 견인하려면 나름 좀 합리적인 이런 좀 어떤 그 활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 종이로 탄도미사일 맞는 걸 막 믿고 거기다가 막 거봐라 뭐 북한이 무슨 인공위성을 쏘느냐 종이로 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 이거 봐라 사기다 뭐 이런 식의 댓글을 다는데 참 그 영국의 군사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보도가 됐나요? 예, 그 사람 누군지 안 나왔죠? 예. 예. 뭐 무슨 전문가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뭐 그냥 블로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블로그 하나 만들어 갖고 그냥 개인적 그 프라모델 만들고 이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안 나와요. 예, 뭐 군사 전문가는커녕 그냥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무슨 군대에 대한 조그만 상식, 초보적 지식. 이게 뭐 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문제입니까? 예, 프라모델에 대한 어떤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30m짜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모형을 종이로 만든다뇨. 그 종이는 도대체 무슨 종입니까? 예, 뭐 슈퍼 종이에요? 예? 아이언맨 무슨 그 슈트. 아이언맨이 이렇게 갑옷 입고 이제 뭐 우주를 날아다니죠. 그럼 아이언맨 갑옷을 종이로 만들면 그거 대단한 거죠. 뭐 총알도 막는. 예. 한심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보니까 이제 일본은 영국 거 받아 쓰고, 우리는 일본 거 받아 쓰고, 그러니까 영국도 또 어디서 받아 썼을 거예요. 예, 누군가 빙빙 도는 거죠. 그래서 좀 저는 뭐 북한은 깎아내리는 것도 좋은데 좀 최소한 상식 수준에서 납득이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여러분들도 이게 통합니다. 예. 좀 안 통하잖아요. 간단하게 몇 마디 하니까 벌써 빵빵 터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좀 진지하게 유암 킴벌리에서 유암 킴벌리에 문국현 씨가 무슨 종북 간첩인가요? 고종 간첩인가 문국현 씨가 유암 킴벌리에서 이게 뭐 특수 종이 제조 기술을 북한으로 유출을 해가지고 북한이 그걸로 이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모형을 만든 건가요? 좀 제발 상식적으로 좀 일을 해나가기를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죠. 지금 북한이 그 얘기를 먼저 일단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통보 뭐 이게 지금 아까 뭐 쭉 이제 분위기상은 뭐 계속 뭔 일이 날 분위기긴 했는데 지난주 한 주 내내 이게 지금 통보식으로 공식 입장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의미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 행동소조 통고에 대해서 좀 잠깐 먼저 사실관계를 좀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분석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세 가지가 지금 확인이 됐어요. 첫째는 특별작전 행동소조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하겠다. 특별한 일을 한다라는 거 보니까 이제 이전에 얘기한 거하고는 뭐 다른 행동을 할 거다. 이런 거고 특별 행동을 하겠다. 이제 구체적으로 행동 계획이 있다 이런 거죠. 근데 특별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등장을 해요. 이런 걸 봐서는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북한에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주로 예측했던 거는 포격을 할 것이다, 폭격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예측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에 맞게 표적 상응 계획인가요? 제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 뭐 이렇게 군사 작전 계획도 세우고. 뭐 F-16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폭격 의지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무력 시위도 하고 또 뭐 미사일 추가 배치를 하면서 뭔가 대응 계획을 세우고는 있는데 이제 그와는 다른 형태로 지금 간다 이런 거고 된다고 통고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고나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거하고 지금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얘기는 행동이 곧 이제 시작된다라고 통고를 한 거니까 그냥 하겠다 이런 의미로. 벌써 제목만 보더라도 의미를 볼 수 있을 의미가 이제 전달이 됩니다. 이 통보 내용을 보면요,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쭉 보도된 내용들을 다시 재확인을 했는데요. 통보 내용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망고역적 이명박 쥐새끼 무리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다. 그 분노가 진뭉개 버려라, 죽탕 쳐버려라, 찢어 죽여버려라의 함성으로 하늘 땅을 흔들고 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지적한 사례가요. 4월 20일 날 예. 강북구 수유동에 통일교육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저도 여기 한번 가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시설이 괜찮은데 예전에는 이렇게 통일교육하는 데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가가지고 강의를 하고 뭐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뭐 완전히 이제 보수의 소굴로 이렇게 돼버렸죠. 예,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북에는 빵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인권도 필요한 것이라면서 예. 북한이 이제 핵이나 미사일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 북한의 체제 변화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동안 얘기해왔던 북한 붕괴론 이런 걸 지금 재확인하는 발언이죠. 그러면서 아주 희한한 소리까지 했는데요. 예, 북한 주민들의 이북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면 협동농장을 해체하고 농지개혁을 실시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위한 이런 구상까지도 이제 밝혔어요. 이분이 이제 땅을 사랑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북한의 체제 변화도 이게 엉뚱하게 땅 쪽에서 지금 시작을 하시네요. 예, 거기 가서도 뭐 부동산 업을 좀 해보시려고 하나 허구 많은데 뭐 그죠? 아까 뭐 빵뿐만 아니라 자유 인권, 뭐 자유와 인권 얘기를 꺼냈는데 뭐 그러면은 뭐 북한의 정치 체제가 뭐 다당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둥 많잖아요. 뭐 개인 소유, 예, 지금 뭐 자본주의 체제가 아니니까 다 국가적 형태로 뭐 기업이나 기업소들이나 이런 게 이제 소유가 돼 있는데 이게 더 큰 문제잖아요. 뭐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예. 그럼 뭐 민영화를 뭐 추진해야 되는 또 민영화 좋아하시잖아. 뭐 사적 소유를 인정해야 된다든지 개인 소유를 인정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협동농장에 농지개혁을 실시해야 된다. 희한한 예. 어떻게 보면 뭐 이것도 뭐 그죠?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키려면은 필요한 얘기일런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거죠. 북한이 지금 뭐 농업 국가도 아니고. 예. 가면 오히려 지금 기업들 뭐 소련이 해체될 때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로 이전될 때 또 중국이 개혁 개방을 추진할 때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국영 기업들을 뭐 사유화하는 이런 조치들을 취했잖아요. 뭐 그다음에 뭐 농지 부분 나중에 가서 이제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이런 방향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예. 아마 이제 북한에 가서도 뭐 4대강 사업을 하고 땅 투기를 하시려고 그러나 예. 뭐 이런 하여튼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뭐 북한이 노골적으로 지금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특히나 다시 재확인을 한 거다. 그리고 4월 19일에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예, 그 미사일 몇 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갖다 놓고 예, 북한의 어느 곳이든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예, 정밀성과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예, 북한 최고지도부의 직무실 창문을 통해서 최고지도부를 타격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거의 사실 뭐 거의 전쟁하겠다 뭐 이런 수준의 지금 발언을 하신 거죠. 이거 뭐 선거 끝나고 지금 총선을 승리를 하시니까 뭐 세상이 돈짝만해 보이시나 이게 뭐 총선하고 북한하고 관계는 별 관계가 없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뭐 지금 자신감을 얻으셨어요. 그래갖고 총선 끝나자마자 이건 뭐 역대 지금 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남북 관계가 뭐 계속 안 좋고 우리 정부가 이제 대북 강경 정책을 하면서 북한의 체제 변형 이런 쪽을 추구했다라는 건 뭐 공공한 얘기지만은 이건 이제 뭐 좀 역대로 나온 얘기 중에 지금 가장 강도 높은 얘기죠. 네. 뭐 북한의 체제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대통령이 직접 심지어는 농지 개혁을 실시해야 된다. 협동농장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뭐 심지어는 뭐 직무실 창문을 통해서 최고지도부를 타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북한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 뭐 참 이게 좀 심각한 양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북한에서는 그죠? 아 이게 진짜 미사일 갖다 놓고 타격하는 거 아닌가. 게다가 지금 정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뭐 인공위성 발사를 했는데 그걸 국제사회에서 뭐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뭐 비난하는 이런 성명이 발표가 되고 한국 정부에서도 계속 뭐 제재를 하겠다. 뭐 한미일 이런 공조를 강화를 해가지고 북한에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대로 북한은 뭐 인공위성을 변함없이 쏘겠다 핵실험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여기서 지금 뭐 미사일 뭐를 타격을 하는 이 직무실을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야 이거 인공위성 발사를 하면 북한이 추가적인 인공위성 발사를 하면은 진짜로 한국 쪽이나 미국 쪽에서 이제 뭐 뭔가 더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뭐 말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재를 좀 확대를 하건
아니면 뭐 물리적으로 억제를 하건 이런 행동들을 계속 강도를 높여야 되는데 또 하는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당연히 강도가 강해질 거다라고 북한에서도 예상을 할 텐데 여기 뭐 미사일로 뭐 집무실을 타격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야 실제 이거 사용하는 거 아닌가라고 북한에서 지금 오인할 만한 뭐 사실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오인을 할 만한 이런 소지가 있는 상황에 있는 이런 형국인데 여기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했다는 건 뭐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일선에 있는 뭐 군 지휘관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북한에서는 이 어떤 한국 정부의 전략이 바뀐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이런 문제였고 이와 관련해서 하여튼 북한에서는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그러면서 이제 한국 언론 문제까지 참 그 지적을 했는데요. 서울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는 아까 동아일보는 그 조평통 성명에서도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중동도 아니고요. 딱 동아일보만 지금 지적을 했네요. 이것도 좀 특이할 만한데 동아일보와 KBS, MBC, YTN 네 곳이 지적이 됐어요. 이거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 방송을 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면 이사 가나요? 민중의 소리? 민중의 소리가 지금 4월 말에 종로로 이사를 갈 계획이 인사동이죠. 인사동으로 이사 가는 것도 별로 안 좋네. 청와대 가깝잖아. 지금 바로 여기 KBS 바로 옆이에요. 지금 민중의 소리 지금 스튜디오가. 근데 지금 KBS가 지금 방송국 중에 제일 먼저 지금 언급이 지금 됐어요. 언급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옆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진짜 한 대 얻어맞게 생긴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빨리 이사를 하루라도 좀 앞당겨서 갔으면 합니다. 만약에 다음 주까지 이사를 안 하시면 저 방송 이제 어떻게 결방하겠습니다. 일단 사람 살구는 봐야죠. 괜히 KBS 옆에 있다가 그죠? 벼락 맞으면 어떡합니까? 저는 안 옵니다. 다음 주에. 그 전에 이사를 해주시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 인사동도 불안한데. 그래도 뭐 인사동은 그 효자동에서 청와대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뭐 어떻게 좀 피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쪽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거기는 뭐 저 민간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설마 거기다 대고 인사동 인파가 많은데 또 외국인들도 많고 그러는데 뭐 거기다 대고 뭐 북한이 뭐 군사적으로 뭘 하진 않겠죠. 인사동 괜찮은 것 같아요. 인사동 정도면 이런 또 무슨 인간 방패냐 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무튼 좀 뭐 언론사들까지 이렇게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까지 저지른 만고 대역죄를 1000만 번 사죄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도 성이 차지 않을 역적 패당들이 도리어 이빨을 갈며 도전을 해 나서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험악하게 번져가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 행동소조 이게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하는 소조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특별작전 구상 뭐 태스크포스 그죠? 소조 이게 이제 특별작전 행동소조 하면 뭐 우리 남쪽 표현으로 하면 태스크포스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청와대에 응징을 하기 위한 아마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됐던 것 같고 지난주에 이 소조가 최고사령부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아마 작전 계획도를 지금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혁명 무력의 특별 행동이 곧 개시된다는 걸 알린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알린다. 이 특별 행동의 대상은 이명박 역적 패당이며 패당이라고 표현했으니까요. 일단 뭐 청와대, 뭐 국방부, 여의도도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죠? 아까 뭐 지무리 뭐 이런 얘기 표현이 막 나왔는데 패당이라는 이제 그 복수를 지칭하는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뭐 주요 구성원들을 다 겨냥한 것이 아닌가. 또한 공정 여론에 대들보를 쏠고 있는 그러니까 뭐 쥐에 자꾸 이제 비유를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들보를 쏠고 있다. 이게 지가 이제 뭐 갉아먹는 거 쏜다 이러죠. 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들보를 쏠고 있다. 공정 언론에. 이러면서 보수 언론 매체들을 포함한 지새끼 무리들이다. 쥐무리 상당히 많네요. 되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려나? 뭘 어떻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무력의 특별 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 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시위의 방법으로 모든 쥐새끼 무리들과 도발 근원들을 불이 번쩍 나게 초토화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 4분 정도 시작되면 3, 4분 정도니까 뭐 어떻게 대피하고 피난 가고 이럴 지금 상황도 안 되는 거죠. 뭐 각각에서 청와대 벙커가 있긴 한데요. 벙커까지 이제 대피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뭐 3, 4분이면 사실은 청와대 벙커 지하 대피시설로 회피하기에도 상당히 지금 짧은 시간이고 그보다 더 짧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뭐 사실 대응 방안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다가 일찍이 있어 본 적 없었던 지금까지 있어 본 적 없는 특이한 수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로 공격하는지를. 그렇게 되면 일단 방어 수단도 뭐 미사일로 뭐 대응을 하느니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폭격을 하느니 지금 뭘로 하는지 자체도 지금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우리식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뭐 무기도 어떤 걸 쓸지 모르고요. 어떤 형태로 공격을 해오게 될지 이것도 알 수가 없는 지금 뭐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는 방어할 수가 없는 이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우려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쥐새끼 무리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 언론까지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이 무리들의 상당히 광범위한 대상. 뭐 일단 구체적으로 언급이 된 거는 뭐 그죠? 청와대 추론을 할 수 있는 건 청와대와 동아일보, KBS, MBC, YTN 5곳이 일단은 뭐 여기는 거의 확실시 된다고 보여요. YTN은 남대문에 있죠. 예, MBC는 또 여의도에 있죠. 예, KBS는 바로 민중의 소리 옆에 있는 여의도에 있고요. 동아일보는 광화문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 말아야 될 곳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일단 뭐 피하고 봐야죠. 뭐 말로 끝날 수도 있겠는데 혹시 말이 아니면은 괜히 그 근처 다니다가 피해 당하면은 우리만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곳이 효자동 일대, 그죠? 광화문 일대죠. 그다음 동아일보도 광화문 사거리에 있어요. 청계광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 청계광장, 효자동 일대, 그다음에 KBS와 MBC가 있는 여의도 일대. 여러분들 일단 뭐 다음 주 당분간은 출입을 좀 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YTN이 있는 남대문 인근 지역. 여기도 일단 당분간은 출입 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거의 확실시가 된다 이런 거고. 또 이제 피해야 될 때가 이제 용산 국방부가 있는 용산 김관진 국방장관에 대해서 뭐 계속 비난을 해왔기 때문에 용산 이쪽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정부 종합천사가 있고 통일부가 있는 역시 뭐 이건 광화문 역시 포함이 되죠. 여기도 좀 이거 위험한 곳이 아닐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비록 뭐 명단에서 빠졌지만요 조중동을 빼고 우리가 이제 또 언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제 서대문 인근에 있습니다. 서대문 쪽. 또 조선일보는 이제 시청 쪽 이런 곳에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면은 당분간은 좀 다니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고 뭐 지하철을 이용하시다든지 근처에 갈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얘기 봐가지고는 뭐 이미 개시가 된다라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뭘 해도 하겠죠. 뭐 설령 하물며 정 안 되면 삐라라도 뿌리겠지.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출입을 언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꽃다지의 내가 왜 보내드리겠습니다. 창바람 부는 날 거리에서 잠들 땐 너무 춥더라. 인생도 시리고 도와주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은 있지만 정말 추운 건
예, 꽃다지에 내가 왜 보내드렸습니다. 예,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사실 이제 이게 뭐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뭐 지난해 연말부터 사실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좀처럼 이런 대화의 어떤 국면을 열지 못하면서 특히 이제 작년도에 비밀 접촉이 있지 않았습니까? 남북 사이에 비밀 접촉이 진행이 되고 정상회담을 이제 추진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이제 확인이 된 건데요. 이건 뭐 청와대 쪽에서도 확인을 해준 거니까요. 뭐 이제 돈 봉투가 오고 가고 뭐 이러긴 했지만은 아무튼 뭐 천안함 문제로 해가지고 뭐 천안함 연평도 문제로 해서 결국 정상회담 불발이 됐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북미 관계는 대화는 좀 진전될 조짐을 이렇게 이제 보이는 형국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장애가 되는 이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이제 벌어졌어요. 예. 그러면서 작년 연말부터 남북 사이에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드니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드니 이런 거친 표현들이 오고 가기 시작을 했고 특히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에 남쪽에서 좀 북한의 지도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인식을 드러내는 언급들이 상당히 많았죠.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상당히 뭐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달에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뭔가 그 모욕하는 이런 이제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남북 관계가 이제 극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2월 말 뭐 한미합동 군사훈련도 시작이 되고요. 뭐 저희 방송에서 수차례 말씀 좀 드렸습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도 시작이 되고 또 그런 최고 지도부 관련된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북한 탈북자 문제 가지고 또 남북 사이에 뭐 유엔에서 뭐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부가 사실 북한 카드를 좀 활용하려고 했죠. 그래서 뭐 천안함 관련된 뭐 이런 추모 행사들이라 이런 걸 예년보다 더 크게 하고 뭐 북한에 응징을 하자, 보복을 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그러면서 남북 관계 상당히 긴장 국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 뭐 제가 북풍이 올 수도 있다, 큰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말씀 좀 드렸는데 뭐 다행히도 선거 전에 뭐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배경이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북한에서 상당히 지금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뭔가 큰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물리적으로라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심은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북한에서도 일단 시기를 보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첫째는 북미 대화가 그나마 좀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대화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구 합의가 발표가 됐고 미국에서 이제 영양 지원, 뭐 사실 영양 지원이라는 표현도 어폐가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영양 보상인 거죠.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유예하는 대신 미국 쪽에서 그에 대한 경제적 손실 부분과 관련해서 뭐 식량 지원이라는 형태로 보상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합의가 됐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 중이었던 이런 형국이고 그래서 북미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가고 있는 조건에서 북한에서도 남북 관계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럼 자칫 잘못하면 이제 미국과의 어떤 대화 공간까지도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북미 관계까지도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좀 자제를 한다 이런 입장을 갖지 않았나. 그래서 3월달에 뭐 상당히 긴장 국면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다 할 행동을 안 한. 뭐 말로는 뭐 할 말 안 할 말 다 했죠. 말로는 다 했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좀 자제를 하는 이런 행보를 취했던 것이 또 미국과의 대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일단 미국하고의 대화 국면이 이제는 뭐 끝났어요. 아까 인공위성 발사를 하고 나서 뭐 미국에서 계속 이유가 합의를 북한이 파기를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고 뭐 북한은 반대로 우리가 사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다.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그리고 인공위성은 미사일 문제하고 핵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뭐 인공위성 사실 발사한다고 문제 삼는 나라가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뭐 유엔에서 하물며 뭐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이란도 인공위성 발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뭐 유엔에서 제재를 하고 이란에다가 뭐 다른 핵 개발이나 이런 걸로 제재를 하고 이런 건 있어도 인공위성 그 자체를 문제 삼아가지고 제재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북한에서에 대해서만 유독 유엔이 뭐 이중 잣대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죠 의장 성명을 발표를 하고 제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북한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발표했고, 그래서 미국이 이건 이의구 합의를 깬 거다. 그래서 뭐 지금 더 이상 합의에 구애될 이유가 없다. 라는 입장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뭐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 뭐 미국도 이제 대화하기가 좀 곤란해졌어요. 왜 곤란해졌냐 하면 뭐 올 11월 달에 대선이 있고 지금 벌써 이제 5월인데 여기서 인공위성을 북한이 발사를 하고 뭐 그걸 가만 안 놔두겠다라고 실컷 떠들어 놨는데 또 북한이 또 추가적인 인공위성 발사 계획과 핵실험 가능성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를 추진한다 그러면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또 공화당 쪽에서 상당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권자들이 뭐 여전히 뭐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 미국은 전 세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라는 뭐 좀 나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 북한 문제를 속수무책으로 해결을 못하는 이런 오바마 행정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화당 쪽으로 민심이 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오바마 행정부도 선거를 앞두고 어떤 강경한 입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실기를 한 겁니다. 이게 뭐 2, 3월만 되더라도 향후에 남북 북미 관계 어떤 뭐 분위기를 이번 뭐 4월 15일 날 북한의 미국의 고위급 인사가 방북을 하면서 뭐 분위기를 띄우고 그래서 어떤 화해 분위기, 평화 분위기, 그죠? 뭐 대탕트, 신대탕트 이런 쪽으로 가면서 오바마에게 또 캐릭터하고도 좀 맞잖아요. 평화 선거, 그죠? 세계의 평화를 뭐 이런 식의 슬로건을 들고 선거전을 치러보겠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북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고 일단 미국 정부는 뭐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입 밖으로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뭐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미국이 방향을 바꾸게 되면은 사실 미국의 체면이 이만저만 아닌 거고 오바마 행정부가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는 뭐 미국도 강경한 입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적어도 뭐 올 11월까지는 미국 대선까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내몰린 거 아닌가. 그러면은 뭐 지금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인공위성 추가 발사가 아마 진행이 되고 또 뭐 핵실험까지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은 그 뒤에는 이제 더 강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도. 뭐 이렇게 뭐 성명서 한 장 내고 뭐 계속 성명서만 낼 겁니까? 그럼 더 오히려 이제 무능하다는 쪽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명서 정치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고 뭔가 힘을 보여주는 미국에 뭐 이런 쪽으로 행보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돼버렸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뭐 지금 북미 대화는 사실상 올해 안에는 어려워진 형국가 아닌가. 그럼 미국도 강경책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북한도 지금 뭐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 미국하고 대화를 해봐야 실익이 없다. 그러면 이제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가겠죠. 뭐 인공위성 발사 핵실험대로 하고요. 한국 정부 문제도 뭐 북한 방식이라는 건 이제 뭐 더 이상 대화의 여지가 없어진 이런 조건에서 물리적으로 이명박 정부와의 관계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버렸다. 그런 차원에서 안전핀이 완전히 풀려버린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이 뭐 내심 이런 기대가 있었다고 봐요. 국내 지금 정국과 관련해서 첫째는 뭐 어쨌건 이명박 정부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이전에 야권 그죠 뭐 민주당이나 뭐 진보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사실 남북 관계가 뭐 아주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뭐 정상회담이 2차례나 이루어졌고 6.15 14선언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야권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다소간 그죠 북미 관계가 좋게 가는 뭐 이런 또 전망하에서 남북 관계가 이제 따라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했고 또 전반적으로 이번 총선 뭐 많은 국민들이 뭐 충격을 받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뭐 지난번 애국전선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멘붕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판이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뭐 새누리당이 대패를 하지 않겠나. 적어도 야권이 한 160석 정도 지난 2004년 총선 탄핵 열풍이 불었던 총선과 유사한 160석 정도는 충분히 획득하지 않겠냐. 나아가 뭐 180석 개헌 의석까지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선거였다 이번이. 근데 뭐 참 이해할 수 없는 뭐 결과가 나왔죠. 그 원인이 무엇건 간에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고 아마 북한 쪽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로는 지금 선거가 좋은 조건에서 야권이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은 대선에서도 이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굳이 뭐 이런 물리적 충돌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남쪽의 야권과 좀 협력해 나가면서 2013년 이후에 또 아까 말씀드린 북미대화 국면이 열리지 않습니까? 또 이명박 정부가 총선에 패하고 나면은 이제 방법이 없죠. 뭔가 다른 좀 살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현 정부하고도 어떤 대화 국면이 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뭐 아주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은 신락 같은 어떤 가능성이 남아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뭐 현 정부는 북한 카드, 북한에서 좀 몇 대만 때려줘라. 예, 그럼 북풍 몇 대 맞고 이제 선거를 이겨보겠다. 뭐 이번 선거도 사실상 뭐 직접적인 남북 사이에 어떤 충돌은 없었지만은 사실 뭐 북풍을 계속 해보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경기 동부 뭐 문제도 있었고요. 아까 천안함 그 뭐 추모 행사들을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고 북한을 계속 자극하고 뭐 이런 정치적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과 남북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총선 결과가 뭐 새누리당 쪽에 유리한 이런 또 형국이 펼쳐지지 않겠나. 뭐 이런 아마 우려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쨌건 이제 4월 15일이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도를 맞는데 뭐 잔치 뭐 이미 제가 뭐 지난주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주 뭐 큰 규모의 이런 대형 행사들을 또 많이 준비를 해왔고 또 뭐 이러저러한 아주 대형 건축물들 곳곳에서 지금 뭐 개관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태권도의 전당 뭐 이런 데도 개관이 되고 평양에서 또 뭡니까 새로운 최신 시계 이런 극장도 개관이 되고 뭐 곳곳에서 지금 그런 그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돼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축제 분위기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아마 4.15 지난 이후에 행보를 취하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4.15가 끝나자마자 총선과 4.15가 끝나자마자 더 이상 또 미국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바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그동안 미뤄두었던 그죠? 2월부터 벼르고 있었는데 세 가지죠. 북미 대화가 어떤 북미 대화가 좀 그 잘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 두 번째는 어떤 총선에 대한 부정적 작용. 세 번째는 북한 자체의 4.15 행사에 대한 뭐 어떤 그 안 좋은 분위기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서는 거는 북한에서도 자제를 해온 이런 형국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모두 안전필이 풀려버린 거죠.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뭐 이제는 좀 희박해진, 당장은 좀 희박해진 이런 형국이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북미 관계가 한반도 정세가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형국에 지금 놓여 있고요. 또 뭐 총선 결과 또 야권이 뭐 패배했다라고까지는 아니어도 야 이제 이거 대선에 승리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이 불투명해진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죠. 그런 면에서 이 상태로 간다고 해서 뭐 북한 측에서 생각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는 지금 대선에서 어려운 형국이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별로 무관한 상황이 된 거죠. 여기에다가 북한에서 이제 100년 동안 벼러왔던 최근 년 동안 계속 강조를 해왔던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행사까지 지금 끝나버리는 이런 형국이 되면서 바로 이런 물리적 행동으로 나서는 이런 윤곽을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북한이 이 특별 행동 조치 북한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특별 행동 조치를 취하게 될 가능성 지금 상당히 높아진 이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요. 어떤 조치가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한반도 정세가 전개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Rise Me Up, 웨스트라이프. 아까 만들어. 너는 나를 화내게 뭐 이런 건데요. 각하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and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t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예, 웨스트라이프의 You Raise Me Up이네요. 예. 무식해가지고 Rise. 그리고 번역을 잘못했어요. 예.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나를 뭐 좀 힘내게 해준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당신이 나의 힘이 됩니다. 나를 일으켜 주세요. 뭐 그죠? 진짜 그냥 직역이었네요. 예. 저는 그냥 좀 뭐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의역이 돼가지고 예. 화나게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했더니 예. 말 그대로 그냥 예. 나를 일으켜 세워 달라는 이런 내용의 노래였습니다. 완전히 뭐 예. 이게 콩글리시도 이런 콩글리시가 있나요? 엉뚱한 번역을 해가지고. 근데 줄어요. 이건 여러분 탓도 있어요. 예. 여러분 탓도 있는 게 뭐냐면은 신청곡 그런 걸 해주잖아요. 뭐 천국으로 가는 계단 이제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비유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각하를 또 어떻게 또 빈정거리려고 예. 당신은 나를 화나게 한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것인 줄 알고 예. 그냥 넘겨짚었다가 완전 콩글리시를 하던 예. 오역을 했습니다. 오역하면 안 되죠. 그죠? FTA 오역해가지고 한참 난리가 났는데요. 그죠? 예. 아무튼 You Raise Me Up. 예. 당신 나를 일으켜 줍니다. 뭐 이런 건가요? 뭐 이런 노래였습니다. 예. 힘들고 어려울 때 예.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주자고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노래였던 것 같아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예 이야기를 좀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일단 자, 뭐 저는 여러 가지 정황상 북한이 지금 이제 엄포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예, 이제는 그리고 또 뭐 특별 소조, 예, 그 다음에 특별 행동 아주 구체적으로 다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 작전 행동 소조, 특별 행동, 그 다음에 통고, 곧 개시, 뭐 이런 어떤 수사적 표현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언급이 됐고 뭐 3, 4분 내 혹은 뭐 아니면 그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뭐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겠다 뭐 이런 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불이 번쩍 나게 초토화해 버리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토화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뭐 근데 뭐 미사일이나 또 폭격 그죠?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는 그런 거잖아요. 뭐 총 몇 발 쏴가지고 초토화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당 수준의 타격 무기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거고 특이 수단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미 알고 있는 건데 뭐 지금 제일 많이 지적이 되는 것이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이제 배치를 해놨던 장거리포, 장사정포라고 그러죠. 뭐 이게 다 서울 수도권 전역이 사정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으로 공격을 하지 않을까. 뭐 유엔 한미연합사령관도 이런 얘기를 했죠. 예, 북한이 휴전선에서 공격을 하면 뭐 방어할 수단이 없다 이런 투로 얘기를 했는데 뭐 기본적인 건 이제 장거리포로 공격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것도 뭐 전혀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이거 대응 방법이 없는 형국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미사일 공격을 하는 수가 있겠죠. 예, 북한이 뭐 장거리 미사일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단거리 미사일, 뭐 이른바 크루즈 미사일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루즈 미사일, 뭐 축구 골대 미국의 크루즈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뭐 축구 7, 80km를 순항 비행을 해서 축구 골대 크기의 이런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하죠. 예. 북한도 뭐 순항거리가 200km, 150km 정도가 되는 이런 크루즈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뭐 몇 차례 서해나 동해 쪽에서 발사 훈련을 한 장면들도 목격이 되기도 했고요. 뭐 주로는 이제 지대함용으로 그동안은 훈련해 왔죠. 그러니까 땅에서 배를 공격하기 위한 이러한 무기로 그동안 보여왔는데, 뭐 이거는 뭐 지대만 바꾸면 되는 문제니까요. 예. 특히 이제 어떤 그 제한된 타격 목표를 제한된 목표를 정밀 타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이런 크루즈 미사일 같은 것이 가장 위력적일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거리 포 사격 같은 경우에는 포 사격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게 한 70km, 80km 날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서울까지 오려면은. 그러면은 그 0점 조절이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만약에 청와대에도 쏠려고 그러는데 인사동에 떨어졌다 이러면은 뭐 이거는 뭐 완전히 도덕적으로 북한이 맹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북한도 그러한 정치적 부담, 그러니까 예컨대 뭐 이런 행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해도 뭐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쏘아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전면전을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뭐 특별 행동 이렇게 표현한 걸 봐서 뭐 전면전을 개시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면전을 하는 것이면은 뭐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면전은 아니고, 예, 이명박 정부와 뭐 보수 언론 등등의 북한이 볼 때 이제 좀 기분 나쁜 이런 세력들을 정밀 타격하는 방식의 어떤 군사 물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포격을 잘못했다가 그죠? 민간인이 이제 뭐 연평도 포격 전에도 그런 상황이 좀 있었죠. 예, 군부대에서 민간인들 당시에 이제 뭐 이러저런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두 분인가가 이제 희생을 당하면서 도덕적으로 이제 맹비난을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북한이 뭐 물론 뭐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것도 뭐 도덕적인 뭐 이런 문제로 따지면 상당히 뭐 논란이 많겠지만은 어쨌건 간에 뭐 현 정부를 와 관계된 이런 곳만 타격을 했다 그러면은 정치적 부담은 좀 뭐 완화가 되겠죠, 북한 입장에서.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아마도 이제 포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크루즈 미사일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이런 것도 고려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폭격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 이제 미그 29와 유사한 기종의 북한이 이제 뭐 최신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죠. 이번에 뭐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진행된 그 군사 퍼레이드 열병식에도 이 미그 29와 유사한 이런 기종의 전투기가 모습을 드러내는 이런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최신의 이런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폭격을 통해서 정밀 타격하는 뭐 이런 방식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죠. 예, 아까 뭐 크루즈 미사일 얘기도 했고 그 크루즈 미사일도 축구공 하나 정도 크기의 이제 타격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에서 지금 언급한 데들이 서울 시내 중심부에 있어요. 지금 다들 뭐 아까 동아일보 옆에만 해도 바로 뭐 우체국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오차가 나더라도 어마어마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청와대야 좀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거기는 뭐 그래 그나마 뭐 그죠? 청와대만 선별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고 쳐도 이거 뭐 언론사, 뭐 YTN, 뭐 아까 뭐 바로 그 뭡니까 그 KBS 바로 옆에 민중의 소리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KBS에다 쏘았는데 민중의 소리가 얻어맞으면 그 참 골 때리잖아요. 그런 상황은. 예. 그죠? 뭐 이른바 뭐 경기동부 종북 세력이라고 막 보수 세력이 맹비난을 했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그죠? 민중의 소리에 얻어맞았다. 좀 웃기잖아 이렇게 되면은. 예. 그리고 일단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뭐 이런 서울시 시내 지금 중심부에 대한 북한의 타격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폭격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뭐 북한 비행술이 대단하다고 해도 뭐 도심을 폭격을 하는데 민간인 피해가 전혀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건 뭐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북한이 공격을 한다면 세 가지 형태가 일단 가능은 한데 북한이 뭐 그런 정치적, 도덕적 이런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고 마구잡이로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또 부담을 느끼지 않겠냐. 그리고 이번 뭐 얘도 뭐 쥐무리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그러니까 보수 세력에 제한적인 타격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누누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공격이 만약에 빗나가게 될 경우에 북한으로서 갖게 되는 정치적 부담 상당히 커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도 당분간은 뭐 반격을 하지 않더라도 당분간은 뭐 이걸 가지고 뭐 남쪽에서 시끄러워지겠죠. 이런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자신들 스스로 언급한 대로 뭐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세 가지 외에 무슨 다른 수단이 있는지 저도 뭐 군사 제가 뭐 특별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초토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포격이나 미사일 공격이나 폭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초토화를 2, 3분 내에 그것도 3, 4분 내에 그것도 초토화를 시킬 버릴 수 있는 무슨 특이한 타격 수단이 도대체 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런 공격 수단으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시내 중심부 곳곳에 적어도 여의도, 광화문 이런 일대에 포진되어 있는 군사적 목표들 뭐 군사적 목표라고 볼 수는 없죠 이게 민간 목표인데 뭐 청와대가 뭐 군 최고 통수권자니까 군사적 목표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그런 데를 공격할 가능성이 지금 다분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보면 고시라고 그랬으니까요. 보통 뭐 몇 분을 고시라고 그러나요? 곧 갑니다 그러면 뭐 1시간 뒤에 가는 걸 곧 갑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여기서 뭐 시간대 단위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뭐 고시라는 게 한 달 이상을 저는 의미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 통념상 고시란 단어를 썼다면은 아무리 길어도 수준에 아니면 이제 정상적이라면 이제 며칠 내인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지금 월요일인데 이번 주 내나 늦어도 4월 내에 북한이 이런 행동 조치들을 실행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죠? 자, 근데 이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우리 정부,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뭐 한미 지금 연합 방위 체제고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전시가 되면 이제 뭐 미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청와대를 만약에 공격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건 뭐 당연히 전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뭐 미국도 전혀 관련이 없는 상황, 관련이 없다, 우린 모른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책임져야 되는 이런 충돌이 발생을 하면은 이런 이제 상황인데 북한이 이제 이명박 정부의 이러저러한 뭐 최고 지도부를 모독한 북한식 표현에 따르면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을 뭐 어떤 방식이건 뭐 폭격이 됐건 미사일 공격이 됐건 뭐 그 외에 제4의 다른 방식이 됐건 간에 어떤 방식으로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 과정에서 뭐 피해가 발생을 하고 뭐 심지어는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뭐 지금 2, 3분 내에 뭐 이렇게 지금 초토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지금 안전할 수가 없는 그죠? 아까 뭐 평화대 지하 벙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3, 4분 내에 지금 대피를 할 수 있는 건지 뭐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청와대 가본 적이 없어갖고. 근데 갑작스럽게 공격을 하면은 뭐 3, 4분 내면 사실 공격했다는 사실 자체도 확인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뭐가 날라오는 걸 뭐 레이더로 잡아야 되고 레이더로 하면 뭐 또 그죠? 일선에 있는 장병이 뭐 또 보고를 해야 되고 그게 국방부로 오고 국방부에서 국방장관이 또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이것만 해도 뭐 2, 3분은 제가 볼 땐 넘어갈 것 같아요. 전화 스위치 돌리는 데만 한 3, 4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제대로 대피가 가능할지 참 그것도 지금 우려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대통령께서 무슨 배신감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정말 저의 인간형을. 대통령의 지금 저는 안위가 상당히 지금 걱정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청와대에 계시다가는 좀 큰일 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외유를 나가시는 게 어떤가? 해외 좀 순방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뭐 카메룬 지금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게 좀 문제인데 뭐 카메룬 한번 갔다 오시든지 아니면 UAE 원전 문제도 아직 뭐 말이 많잖아요. 뭐 아랍에미레이트를 한번 다녀오시든지 뭐 이런 곳을 좀 다니시면서 당분간 외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청와대에 있으면 뭐 꼼짝없이 당하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대통령이 지금 뭐 변고가 생기는 이런 상황이면은 이게 뭐 지금 북한 체제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남쪽이 아수라장이 되게 지금 된 거죠. 네. 근데 지금 사실상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이거 뭐 경호실에서 확보할 거예요. 북한이 뭐 이상한 걸로 공격한다는데 3, 4분 내에 국방부에서 방어를 할 겁니까? 청와대에 무슨 뭐 MD가 지금 배치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땐 청와대에서 이거 적극적인 좀 방어 조치를 취해야 된다.
대통령이 일단 자리를 비우는 게 상책 아닌가. 서울에 일단 당분간은 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시라고 그랬으니까 몇 주만이라도. 4대강 한번 둘러보세요. 4대강 지금 그 공사 잘 됐는지. 예, 이거 4대강 요거 가지고 이제 선거 치러야 되잖아요. 대선은. 예. 이제 청계천으로 대선 치렀는데 지난번에는 이번엔 4대강으로 자전거 타시면서 그죠? 자전거로 4대강 전 도보순례를 하시면 어떨까? 그러면서 맨날 방송 YTN이 딱 붙어가지고 24시간 생중계하는 거예요. 아 4대강 아름다운 4대강 우리 각각께서 그야말로 참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제대로 된 걸 만들어 주셨다 뭐 이러면서 홍보도 하고 뭐 안전도 확보되고 홍보도 하고 뭐 이런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더라도 예, 뭐 우리 각하의 안전을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이 공격을 당했는데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겁니다. 우리도 뭔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연평도하고는 좀 얘기가 달라요. 연평도에 그냥 얻어맞고 뭐 전쟁기념관 가가지고 성명서 발표하고 복수를 하겠다, 보복을 하겠다, 뭐 걸기대회 하고 이렇게 끝날 문제인데 서울에서 북한이 폭격을 하건 포격을 하든 공격을 했다. 서울에서 막 뭐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장면이 북한산에서 예, 청와대 뒷산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장면이 CNN을 비롯한 전국 뉴스에 그죠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게 나갔다. 예,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건 두 번째 치고 만약에 이런 공격이 있다게 되면 이건 뭐 우리나라 경제를 폭삭하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뭐 외국 자본 일단 다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거 진짜 전쟁 터지나 보다. 뭐 연평도야 그나마 그런 류의 충돌들이 간혹 있었기 때문에 또 일어나 보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서울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 거는 뭐 한국전쟁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 정전협정 이후에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60년 만에. 이거 뭐 전쟁이 다 나는 거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느 나라건 수도가 공격을 당했다 그러면은 이거 뭐 전쟁 나는 거죠. 게다가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데 여기에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외국 자본 나가고 증시 폭락하고 물가는 폭등하고 아수라장 되겠죠. 예. 그럼 이거 뭐 어떻게든 여론을 진정시키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뭐 개전을 선언하든지, 그죠? 미국하고 합세해가지고 평양을 폭격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자 이것도 참 평양을 폭격하면 이건 뭐 곧바로 전면전이죠. 예. 북한은 뭐 그런 각오를 하고 지금 이런 짓을 구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을 구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차원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 가만히 있으면 일단 뭐 우린 두 번째 문제고 미국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뭐 이건 진짜 미국이 글로벌 호구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이게 뭐 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한테 뭐 그야말로 뭐 속되게 표현하면 죽탱이를 한 대 얻어맞았는데 미국이 실실 웃고 있다. 한 대 더 때려줘. 뭐 예수님도 아니고 오른뺨 때려달라. 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동안 짱으로 전 세계를 딱 그죠? 군림을 해왔는데 북한한테 이거 별것도 아닌 나라, 굶어 죽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다 한 대 얻어맞고, 그죠? 이른바 죽탱이 아구창이라고 그러죠. 한 대 얻어맞고, 홍준표 전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아구창을 한 대 얻어맞고, 아구통이라고 그랬나요? 예, 아구통을 한 대 얻어맞았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는다. 그럼 다른 나라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이게 체면 때문이라도 이게 뭔가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응을 하게 되면은 북한에서는 이거 뭐 전면전으로 보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 이게 전면전이라는 얘기는 미국과 북한의 전면전이라는 건 둘 다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들이잖아요. 이거 뭐 당연히 핵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형국이 펼쳐지고 있는 거다. 지금 각하가 뭐 지금 뭐 미사일 갖다 놓고 뭐 지금 지금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했느니 마느니 그걸 뭐 실제로 지금 보여줬느니 마느니 뭐 이러고 있는 판국에 그 미사일 하나 갖다 놓고 그죠? 그 단거리 미사일 그래봐야 뭐 중거리도 아니에요. 500km짜리 단거리 미사일 갖다 놓고 우리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각각께서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은 뭐 자꾸 자극을 하고 그러는데 그 참 불쌍한 거죠. 예, 북한에서 지금 도끼 들고 막 덤비는데 예, 젓가락 들고 다녀서 나도 뭐 흔들 게 있다 이런 얘기랑 지금 똑같은 겁니다. 북한에서 뭐 지금 도끼를 들고 머리를 치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젓가락 하나 들고 나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뭐 젓가락으로 도끼를 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냥 머리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엉뚱하게 북한 젓가락으로 불쏘시개, 젓가락으로 휘저어 놓으면서 안 그래도 지금 막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이 젓가락으로 거기를 좀 휘저어 놓으면서 지금 상황은 거의 핵전쟁 전야로 가고 있는 이런 형국으로 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음 문제 그럼 참아야죠. 우리 정부나 뭐 전 미국 쪽에 참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이건 뭐 진짜 핵전쟁을 할 수는 없죠. 인류가 공멸하는 건데 그럼 이제 서울을 얻어맞고도 이게 지금 참아야 되는데 우리는 작전권이 없으니까 뭐 각하가
아무리 평양으로 진격하고 싶으셔도 미국이 하지 말라 그러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불법 사찰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근원적으로 다른 문제죠 지금. 이게 지금 5, 6월 안에 지금 이게 벌어질 상황이다. 이거 우리 각하가 진짜로 이거 임기를 지금 채우실 수 있는지, 진짜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그죠? 첫 발을 떼신 상황 아닌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참으로 걱정이 돼요. 한반도 정세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 충돌을. 예. 이제는 확실히 온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예측을 해갖고 별로 맞은 게 없지만은 이번에는 뭐 거의 확실시 된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방법도 없어요. 이제 와서 뭐 그럼 각하가 뭐 북한에 가가지고 뭐 사과를 하겠습니까? 그럴 분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고 지금. 그죠? 과연 지금 한반도가 전쟁으로 가게 될지, 다음 주에 한반도 통신은 계속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민중의 소리는 그 전에 이사를 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을지, 아니면 KBS 옆에 있다가 불똥이 튀길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죠. 당분간은 서울 시내에 술도 저 동네에서 마시세요. 동네 상권도 살려야 됩니다. 괜히 시내에 쏘다니면서 그 대자본들 배불려 주지 말고요. 동네 주변에서 술 드시고 변두리에서 노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의도 제일 먼저 광화문 효자동 일대, 그죠? 청계천 광화문 일대, 시청 일대, 그죠? 조심해야 될 곳입니다. 뭐 종로 인근은 뭐 아무래도 다 위험하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여의도 일대, 그다음에 용산 일대, 이런 곳은 당분간은 출입을 좀 삼가해 주시기를, 그죠? 제가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뭔 일이 난 다음에 제 말 안 듣고 다니다가 피해를 입으신 다음에 뭐 저를 탓하시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저에게 신내린 그 뭡니까 이 정세 분석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용산은 왜냐고요? 국방부가 있습니다. 국방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곳은 당분간 출입을 해주지 마시고 동네에서 노세요. 동네도 놀 거 많습니다. 다음 주 한반도 통신 아무쪼록 우리 각하께서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제가 조언할 드릴 말도 없어요. 예전에 뭐 대화를 하십사, 정상회담을 추진하십사, 뭐 이러저런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뭐 백약이 무효입니다. 뭐 저도 할 얘기도 없습니다. 아무쪼록 그냥 하나 부탁을 좀 드리자면요. 외유를 가시든지 외국 순방을 나가시든지요. 국민을 위해서도 좋고 뭐 각하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고 봅니다. 아니면 뭐 외국에 나갈 데가 없으면은요. 4대강 순례라도 4대강 자전거 순례 뭐 이렇게 다니면 뭐 계속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시면은 북한에서 찾기가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정도가 지금은 해결책 아닌가. 그 외에는 해결책이 없는, 이미 천국으로 가는, 그죠? 승차권을 예매하신 상황입니다. 천국의 계단에 첫 발을 올리신 각하, 아무쪼록 옥체 만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통신 여기까지고요. 레드 제플린의 Stairway to Heaven 보내드리면서 각하께 보내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무 일 없이, 진짜 별일 없이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There's a lady who's sure all that glitters is gold, and she's buying a stairway to heaven. When she gets there, she knows if the stores are all closed, with a word she can get what she came for. Ooh,
There's a songbird who sings. Sometimes all